오, 오랜만에 보는 스윙 소파인데. 네, 이번에 입고되자마자 자리 나서 바로 오늘 진열했습니다. 이 스윙 소파가 네. 이제 장단점이 좀 명확하잖아.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야. 네. 사람들이. 모든 소파는 형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 스윙 소파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그렇죠. 뭐가 있을까? 그 며칠 전에 왜 우리 신제품 출시했다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네네. 우리 구독자님께서 스윙 소파 찾는 분이 계셨거든. 네네. 근데 스윙 소파 단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했었단 말이야. 네. 이 스윙 소파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그렇죠. 뭐가 있을까? 이 깊이감이죠. 네. 등방석을 뒤로 밀면 마치 침대처럼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뒹굴뒹굴 하면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자,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등방석을 뒤로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만큼 벽에서 띄어놔야 돼요. 이게 지금 한 30cm가 조금 넘을 거야, 아마. 뭐 소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요즘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편법으로 이 몸통 자체를 더 키워가지고 그냥 채워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조삼모사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공간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의 구조에는 잘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이 거실 뎁스, 그러니까 TV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이 폭이 좁은 소파를 찾는 분들이 꽤 많잖아. 그렇죠. 이게 폭이 좁은 걸 찾는 게 벽면에서 이 아트홀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 네. 특히나 이 스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해야 할 정도로 넓이감 차지하니까 거의 앉았을 때 TV가 되게 가까워지죠, 이게. 그렇지. 엄청 가까워지지. 우리도 지금 한때 좀 유행이 불어가지고 스윙 소파가 많이 들어왔었잖아. 아무래도 그랬죠.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주 형태가 네. 뭐 주택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거실의 뎁스가 네네. 좀 깊어야 돼. 그렇죠. 그런 집에 뭐 되게 크거나 네. 그런 집이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판매 목적으로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30평대 한 초중반 네. 요런 아파트에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하면 거실 한복판에 소파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리클라이너 소파가 개발됐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초창기 리클라이너 형태가 다 이랬습니다. 요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리클라이너 소파를 많이 쓰는 형태인데 이게 등방석이 뒤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자동차 앞좌석이 뒤로 넘어가는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근데 자동차는 뒷좌석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뒤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벽에다가 붙이는 거의 형태가 많다 보니까 이런 소파를 예전에 많이 팔았었는데 거실 한복판에 리클라이너 소파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좌왕석이 앞으로 밀리는 형태의 이제 제로홀이라 그러죠. 그런 형태가 이제 대부분 이제 거의 대다수죠.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등방석이 뒤로 넘어가는 형태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실 한복판에 소파를 넣는 그런 주택 형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스윙 소파도 보면 국내에서는 전동으로는 못 만듭니다. 그런 업체는 이제 본 적도 없고요. 이런 수동,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실 수 있는 수동은 뭐 아니면 돕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그렇죠. 뭐 아니면 도죠. 이렇게 앉는 거 아니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안에 기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꼭 자동차 계기판에 초침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미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죠. 저희는 예전에 그 전동식으로 돼서 이게 그냥 찌 천천히 리클라이너처럼 그냥 쭉 그냥 슬라이딩 되는 그런 형태를 많이 팔았었거든요. 여기 앞으로만 조금만 와도 되고. 그렇지. 이 다리가 좀 공간을- 기신 분들은 조금 더 밀고 또 짧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당기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런 수동 스윙 소파의 단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할 수 있는 또 매력이 있죠. 장점이 있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스윙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이 좀 많거나 애들이 좀 침대처럼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은 스윙이 이 큰 면적, 거의 한 슈퍼 싱글 사이즈 정도 되는
침대 크기 정도가 소파의 면적을 차지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기대기도 좋기도 하고 애들이랑 여기 앉아서 뭐 이야기하기도 좋고 심지어 이렇게 뭐 눕고 뭐 기대거나 애들이 장난치기도 되게 좋기는 해요. 그만큼 이 큰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소파는 유일하게 저는 이제 스윙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맞죠? 예. 우리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이런 스윙 소파 말고도 네네. 여러 가지 형태의 소파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네네. 그러면은 먼저 코너부터 한번 해볼까? 코너. 자,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코너 형태의 소파입니다. 뭐 6인용 소파라고 부르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코너 소파가 이제 정확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코너 소파는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 코너는 제일 큰 장점은 우선 이제 제가 여기 앉고 혹시 다른 구성원이 여기 앉았을 때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지. 그 장점이 제일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카우치를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코너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우치보다 훨씬 더 길게 눕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나오니까 코너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보는 장점은 네네. 뭐 물론 방금 이야기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일단 이뻐. 네. 코너 소파가 집에 들어갔을 때만큼 이쁜 형태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더 있어 보이죠, 집에 들어갔을 때. 엄청 있어 보여. 그리고 원래 코너 소파는 원래 고급 모델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30평대 이상의 그 대형 평수에 네. 들어갔을 때는 코너 소파만큼 이쁜 게 없다. 네. 그리고 공간을 가장 넓게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소파가 바로 코너 소파입니다. 근데 이제 코너 소파가 단점이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 그렇죠.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 집이 혹시라도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이 방향 전환이 안 된다는 그 단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이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코너 소파가 두 덩어리로 만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3인용 소파 두 개를 90도로 거의 붙여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집에 맞는 형태로, 그러니까 뭐 좌나 우 형태로 구매를 하셔서 씁니다. 근데 이사를 가시면 베란다 방향이 왼쪽이 될지 오른쪽이 될지 50% 확률이거든요. 운이 나쁘면 이제 거실 한복판에 이 코너가 튀어나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스타레아 가사에서 나오는 모든 코너 소파는 다 모듈 형태입니다. 네, 여러분들 익히 많이 보셨을 모델인데 레체라는 모델이고 저희 프리미엄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모듈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요 코너 소파를 빼고 1인용을 이렇게 90도로 돌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일자형 형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같은 모델인데 색깔만 다른 거, 네, 레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다가 예를 들어서 4인용으로 쓰시다가 좀 큰 평대로 가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이스를 하나 더 넣고 또는 코너를 하나 더 넣어서 형태를 바꾸실 수 있고요. 또 내가 이사를 갔는데 베란다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 코너 소파를 딸랑 들어서 요 사이에 꽂으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90도로 돌리는 거죠. 요게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또는 큰 평대 계시다가 조금 줄여서 가세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 빼면 됩니다. 그냥 요런 걸 하나 빼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4인용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요거 하나 빼면, 하나 더 빼면 다시 3인용으로 변신하는, 그래서 이제 모듈 소파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카우치 소파,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카우치 소파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카우치 소파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또 있죠. 근데 요즘 잘 안 보이죠. 네, 거의 카우치 소파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 이 카우치 소파도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단점은 이것도 코너 소파하고 마찬가지로 구매할 때 좌우 방향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랬는데 이사를 한다. 베란다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은 소파를 교체해야 되는, 또는 거실 한복판에 이 카우치 부분이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 요거 잘라서 잘라가지고 4인용의 오토만 형식으로 또 출시를 했었죠.
근데 그 오토만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따로 놀아요. 막 이렇게 다리로 밀면 따로 놉니다. 그리고 손님이 많이 왔을 때 오토만을 치워버리는데 그 뒤에 잘 안 쓰니까 또 어디 치워놓고 그렇게 안 쓰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카우치 소파가 많이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쁘긴 되게 이뻐요. 그리고 4인용 장단점에 이야기해볼까? 그러니까 4인용을 찾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거의 이제 30평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벽면 길이 때문에 4인용 사이즈가 보통 2m 80부터 시작하니까 그 사이즈 때문에 찾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4인용이라는 형태가 우리나라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 2, 3 카우치 코너, 보통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일자형 4인용 소파 모델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소파가 개발될 때 이렇게 1인용, 3인용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통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TV를 바라보고 1, 3인용을 나란히 놓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이 팔걸이 두 개가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걸이 두 개가 없어져 버리면 좀 더 넓은 그리고 눕거나 또는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팔걸이 두 개를 없애버리고 이런 일자형 형태의 4인용이 우리나라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를 바라보고 정면을 바라보고 모든 구성원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거실이라는 공간이 TV를 보는 공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 간의 어떤 그 대화를 거실에서 많이 하는 모습을 좀 보기 힘듭니다. 보통 이제 뭐 잔소리 들어봐야 잔소리이기 때문에 남편분들이 좀 도망을 가죠. 어쨌든 참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가장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4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브루클린 4인용을 개발을 했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팔걸이가 마감돼서 3인용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한석이 더 그렇죠. 들어가면서 하나가 더 4인용이 늘었죠. 된 거죠. 그래서 4인용을 이번에 개발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쁘고 안 이쁘고는 사실 이제 좀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3인용이 좀 더 비율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인용도 좋은 게 보통 브루클린이 3인용이랑 1인용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쁘기는 한데 금액적인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4인용이 사이즈도 맞아지고 그리고 금액적인 면에서 실용성도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뭐 어차피 선택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제 실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4인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좀 공간을 이쁘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1, 3인용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인용이죠. 네, 3인용. 보통 20평대 아파트에 맞는 사이즈입니다. 보통 2m 내외를 3인용이라고 부르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코르시카라는 모델입니다. 기존에 우리 브루클린이라는 모델의 형제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 헤드레스트. 그렇죠. 네. 브루클린 모델에서 이제 헤드레스트가 좀 추가로 장착이 됐고, 그 다음에 봉제가 약간 레츠처럼 이렇게 바깥 시접으로 변경된 게 특징입니다. 네, 프레임은 어차피 공유를 하니까 형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인용이 소파 디자인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3인용 소파가 어떤 비율적으로 봤을 때, 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봐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브루클린도 3인용이 판매가 많이 되는 게. 그렇죠. 네. 브루클린이라는 모델이 우리 뭐 사무 공간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가정용 공간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이 제품은 이번에 리퍼브 소파로 들어온 체스터필드 스타일의 3인용입니다. 확실히 체스터필드는 3인용이 훨씬 비율이 이뻐요. 근데 이 3인용 소파가 이쁘긴 한데 다만 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파에 누워서 많이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누워버리면 다른 구성원들이 앉을 수 없다는 단점. 그렇기 때문에 3인용 소파일수록 또는 작은 크기의 소파일수록 리클라이너 소파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클라이너 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동을 했을 때 3명이 다 다리를 뻗고 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파일수록 리클라이너 소파가 확실히 실용적인 면에서 좀 낫다고 보시면 되고요. 30평형대라서 4인용이 들어가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 3인용으로 세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이 3인용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리클라이너 소파를 구매하시면 훨씬 좀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조금 여담으로 요번에 패브릭 버전도 출시했다는 거, 브루클린 패브릭 모델이고요. 레체 패브릭 모델입니다. 그리고 코르시카 패브릭,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라이브 스마트 원단으로 개발을 했다는 거. 이만하면은 거의 모든 형태의 소파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